안녕하세요. AX 컨설턴트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AX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이 영상 추천드리겠습니다. AX 전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들, 그리고 AI는 단순히 좀 써봤는데 솔직히 이걸로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시겠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클로드와 함께 진행되니까 클로드는 반드시 가입하고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호텔 주방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실제로 호텔 주방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좀 있으실까요? 음식을 만들 때 한 명의 셰프가 모든 일을 혼자 막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재료를 손질하는 사람도 있고, 불 조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맛만 판단해 보시는 이제 헤드 셰프 분들도 계시고, 참 여러 셰프들이 존재하는데요. AX를 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하는 일을 하나씩 나눠보고 그 중에 자료 찾기나 초안 정리 아니면 어떤 간단한 글 작성처럼 AI가 잘하는 일에 AI 에이전트를 넣어주는 게 AX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업무를 AX 전환해보고 사람과 AI가 역할을 나눠서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참여형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AX 컨설팅과 개발 외주 등을 하면서 실제 여러 대표님들의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우선 본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싶어도 대체 이 문제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 거지? 그리고 기획 같은 거를 내가 막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고민만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진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유를 해볼 겁니다. 근데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런 거 해볼 시간 없어. 그냥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컨설팅 신청하고 본인들의 문제를 저와 함께 바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제가 그 어떤 유튜브도 소개하지 않은 꿀팁을 하나 가지고 와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이걸 하시려면 무료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니까 이 영상 하단에 보면은 영상 설명글 있거든요. 그 안에 제가 링크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노션 안 쓰시는 분들도 가입하는 거 그냥 구글로 빠르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입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처음 노션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리 제작해둔 여러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문서를 보셨을 때 처음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줄글로 설명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채우려고 하면 모두들 금방 포기하셔서 그래서 첫 페이지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채워보시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실제 대표님들을 컨설팅하면서 진행했던 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상품 구매 프로세스 관리였습니다. 상품 구매? 이거 뭐 커머스 쪽에서는 너무 흔한 거 아닌가?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듣기에는 엄청 익숙한 프로세스니까 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품 구매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되게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첫 페이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링크에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먼저 가입 또는 로그인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용으로 하고 계속하기를 누를 건데 네, 건너뛰어 주시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아예 그냥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드렸던 링크를 다시 복붙해가지고 눌러주시면 여기서 복제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 복제 버튼 누르시고 네, 개인 워크스페이스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템플릿 추가 중이라고 나오고요. 다 되면 이쪽에 보면은 자동화 업무 DBAC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하셔가지고 본인 거에 가져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여기 보이시는 새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고 상품 구매 프로세스 관리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위험은
실수하게 되면은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정산 쪽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고객 경험이 너무 크게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고객이었던 그 대표님이 이 프로세스를 정리함에 있어서 본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자체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반복 주기에는 매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 시마다 반복이 되고 있었고요.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고객 커뮤니케이션 시간 포함 총 1시간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 양식은 고객에게는 주문서, 입점사에게는 발주서, 회계 관점으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진짜 별거 없지 않았나요? 이 첫 페이지는 제가 일부러 여긴 진짜 채우고 싶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멈추고 한번 본인의 문제를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지 추가할 수 있잖아요. 페이지 추가하셔가지고 채워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더 디테일한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기가 좀 특별한 업체여서 구매 프로세스가 굉장히 독특한데 조금씩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왜 좀 독특하다고 했냐면 여기는 상품을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줬을 수도 있다고 하고 약간 어음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어떤 단계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 다음 단계를 관리자들이 바로바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견적서가 없는 상태에서 주문서부터 나가는 것도 되고 견적서가 있는 상태에서 주문서가 나가는 것도 되고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표님이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매 프로세스를 제가 대표님과 딱 둘이 앉아가지고 단번에 정리를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노션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글로 그냥 쭉 작성을 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위에서 뭔가 아래로 쭉 써서 내려온 것 같으실 텐데 사실은 이거 아래에서부터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첫 줄까지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아주 짧은 과정은 상상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갑자기 탁 던져서 물어보면 다들 당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를 보통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바텀에서부터 점점 채워서 탑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임시 데이터로 제가 수정을 한 거니까 실제 컨설팅한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처음부터 그 대표님한테 자, 유저가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을 구매해서 저 회계장부가 나오고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까지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100명의 대표님이 있으면 99분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1단계부터 딱딱딱딱딱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자, 아마 한 명도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역산을 해야 됩니다. 역산을. 자,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애니메이션처럼 좀 만들어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회원가입부터 보면 엄청 복잡한데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도식표들 있죠. 이 도식표들처럼 실제 모든 업무는 저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얼핏은 알 수 있어요. 얼핏은. 근데 중간에 분명히 빼먹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지? 로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들만 딱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프로세스들도 나오기 이 프로세스를 도출하기까지의 또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끼워 맞춰져서 점점점 이 바텀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점점점 채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앞에서 그냥 쭉 줄글로 설명하는 것보단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퀄리티 있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신고가 완료되고 나면은 홈택스에서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회계신고 완료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고 서류 검토를 통과하고 이제 서류 준비, 정보 입력, 본인 확인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 위에서부터 적는 거예요. 회계신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고유번호가 발급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발급되기까지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수수료 납부를 먼저 완료해야 되는구나. 그럼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서류 검토가 우선 통과가 돼야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서류 검토가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뭐지? 내가 우선 서류가 준비돼야 되고 서류 안에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본인 확인 같은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구나. 이런 프로세스들을 나열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마지막 결과가 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지막 결과에서부터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나씩 나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저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고유번호를 받으려면 직전에 뭐가 필요한가요? 회계 신고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 뭐 판매 구매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 하네. 그러면 신고하려면 뭘 들고 가야 될까 고민을 해보고 판매 자료와 구매 자료가 있어야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작성할 수 있겠구나. 근데 판매 자료와 구매 자료를 내가 신고하기 직전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신고용 자료들은 임시 데이터는 절대 안 되겠다. 이미 확정이 난 것들만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판매 자료도 확정이 난 판매 자료, 구매 자료도 확정이 난 구매 자료들만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료 아니고 확정난 자료들만 필요하다. 그리고 판매, 구매 결과를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줄글로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판매, 구매 결과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자, 판매는 이제 주문서 확정에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주문을 할게요 하고 유저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건 아직 판매 확정 상태는 아닌 겁니다. 단순히 주문서만 들어온 거고 온라인 주문은 먼저 요청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주문서 요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때 이제 판매 발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문서가 먼저 확정이 나야 이거를 판매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필요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산을 해서 계속 올라가 보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매출은 주문서를 기준으로 매출이 잡히고 매입은 발주서를 기준으로 매입이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주문서와 발주서는 그냥 단순한 문서는 아니었고 이것들 자체가 회계까지 연결되는 데이터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서와 발주서가 이제 나오기 위한 과정들을 또 디벨롭을 해본 거예요. 발주서는 언제 만들어질까? 이거를 질문을 해보고 주문이 확정되면 발주서가 만들어진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여러 개 구매를 하면은 발주처가 다를 수도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발주처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구매는 발주서 확정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한 번에 주문을 했는데 보면은 발주는 이제 상품과 발주처 기준으로 쫙 나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티셔츠, 머그컵, 에코백, 스티커를 한 주문에 넣고 딱 때려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다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주서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서 하나에서 발주서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주서가 확정이 되면 구매 발생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과정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건지. 네. 그리고 또 이 보다 보니까 발주서를 확정을 하려면 필수값들을 모두 우선 채워야 되고 발주서를 만들기 위한 필수값들은 다 채워야 되고 시한 확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판촉물이나 이제 굿즈 같은 것들은 로고와 인쇄물 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한 자체가 반드시 필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판매 쪽에서 이제 판매라는 거는 이 판매가 완료됐다. 이건 언제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주문서가 확정됐을 때 또 판매가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매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문 확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문서 확정 조건은 상품, 옵션, 판매 단가와 구매 고객 그리고 수령인 정보들이 모두 채워져 있어야 주문서 확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주문과 또 확정 주문은 또 다른데요.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확정난 주문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주문서가 생성된 게 아니고 그냥 주문 요청 상태로 남아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일반 커머스 쪽에서는 결제가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제가 일어나면 주문이 생성된 건데 여기는 결제를 먼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객은 주문을 넣었지만 사실은 그게 주문이 아니고 주문 요청서만 들어온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머스에처럼 확정난 주문이 아니고 주문 요청을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앞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막 견적을 조정하고 시안을 만들고 납기를 정하고 옵션들을 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막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상품이 나가기까지는 진짜 되게 랜덤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들 이거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랜덤하게 주문 요청이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주문을 만들어지고 나면 주문서가 생성은 되기는 하지만 상태는 요청 상태로 남아있는 거다. 일반적인 주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대체 이 주문서는 어디서 시작돼요? 이게 온라인으로 유저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문을 딱 떴습니다. 그러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시기에는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을 넣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저기 업체는 전화로도 이렇게 주문을 하대요. 두 번째 미니처럼 전화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어디인데 이 상품 언제까지 몇 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화를 받은 어드민에서 주문서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드민에서 주문서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면 최초 요청 상태로 어드민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 전화 주문도 가능하고 관리자가 주문을 추가로 생성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그 견적서는 어디에 어느 순간에 껴들어와야 되는 거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지는 거지? 판단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견적서라는 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500개를 구매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500개에 대한 옵션들은 뭐가 있고 그 옵션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면은 견적이 얼마로 나가게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수량을 뭐 100개만 더 구매를 하시면 할인이 몇 % 정도 더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안이 이제 견적서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유저분들이랑 이제 전화로 보통 유선으로 이렇게 통화를 해서 견적서를 확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는 주문서가 없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로 그냥 냅다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뭐 500개에서 1000개 정도 구매할 건데 견적서 쫙 뽑아서 먼저 주세요 하면은 주문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견적서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주문서가 먼저 생성되고 나서 견적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되게 제도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문 후에 견적서도 받아볼 수 있나요? 무조건 가능하죠. 여긴 다 돼요. 그래서 500개 주문하면 얼마요? 막 이렇게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유산 요청에 대해서 뭐 견적서 이렇게 만드는 요청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온라인 주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견적서를 바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좀 되게 여러 가지 유연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견적서는 이제 확정 전까지 상품 단가 옵션 뭐 낮기 계속 수정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영어포인트는 뭐 수량 많이 하면 더 싸게 해주니까 묶음으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단가 조정하고 협의 중에는 계속 수정도 가능하고 좋아요 이 조건으로 진행할게요 하면 또 확정 내고 막 이런 과정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와 발주서는 확정 조건이 다르고 견적서와 주문서는 또 다른 문서고 주문서와 발주서도 전혀 다른 문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서는 이제 가격하고 조건들이 적혀져 있고 발주서는 실제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옵션으로 만들어주세요가 발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로 이제 올라가 보자면 그럼 온라인 주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바구니 구매도 필요하고 개별 바로 구매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구조도 있었는데요. 회원 테이프로 보면 보통은 회원이면 회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가입자만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유선전화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고객이 아닌데 유선전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드민이 추가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뭐 그냥 아예 일반적인 서비스라고는 그냥 전혀 다른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회원이 되게 단순할 줄 알았지롱인데 사실 안 단순하지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에서 고객을 등록할 수도 있고 뭐 로그인 정보 아무것도 없이도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 데이터는 뭐 회원 아이디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회원이랑 그래서 로그인과 회원 테이블이 서로 다른 공간에 저장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로 AI가 추천 상품을 또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객은 과거에 뭐 어떤 걸 구매하셨으니까 견적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 우리가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서부터 뒤로 점점 넘어가면서 만들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 중에 꼬이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조금 생깁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에서부터 끌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모호한 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맨 끝에 결과를 정해놓고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자료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모호한 부분이 사라지고 명확하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자료들을 선택이 가능해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기 이 바로 직전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질문 위주로 진행이 됐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한 어떤 예비 자료들이 필요했고 이런 데이터들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던 거를 조금 물론 내용은 되게 어려웠지만 결과는 그거잖아요. 이거 나오기 위해 뭐 필요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건. 이거 나오기 위해 뭐 필요해? 이거 뭐 A, B, C 필요합니다. 그럼 A 나오기 위해 뭐 필요해? 뭐 E, F, G 필요합니다. 그럼 G 나오기 위해 뭐 필요해? 하면서 계속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문제가 시작되는 시발점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 기준으로만 보면 기능이 흩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실 수가 없고 결과부터 역산해서 왜 필요한지들을 계속 따지시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상상한 게 아니라 조건을 거꾸로 추적하면서 우리가 쭉 올라가 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었죠. 자, 이제 어디를 자동화하고 어디를 시스템화할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AI를 다 갖다가 박으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로직적으로 명확한 단계들이 정해져 있으면 이건 AI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드로 치면 돼요. 개발자 그냥 뽑아서 쓰거나 AI한테 개발로 해결하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미묘한 이런 프로세스들 이제부터 저랑 좀 이것들을 좀 잡아가 볼 건데요. 물론 앞에가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자괴감이 들 정도였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은 상품 구매 자 프로세스 설명해봐 하면 상품 구매 프로세스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개처럼 쫙 지나가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코드, 걔네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아까 전에 봤던 그 단계들을 진짜 하나하나 다 짜줘야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네한테 특히 AI한테 아무렇게나 시키면 진짜 절대로 안 되고 큰일 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위험한 뭐 상품 구매 쪽에서 AI 한번 잘못 쓰시면 진짜 여러분들 법적 그 공방까지 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건데 우선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딱 잡아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야,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이 결과 나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그럼 이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한번 줄글로 한번 쫙 적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노션 글처럼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채워서 쭉 한번 올라가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이제부터 진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다 따라오셨으면 진짜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대부분이 포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앞에서 저걸 왜 이제 하고 들어왔냐? 여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부터 보여드리면, 뭔가 사람들이 바로 좀 압도당하면서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채우기를 엄청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줄글로 먼저 본인의 문제를 정의해 보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어려운지 살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주간보고서 작성과 고객 VOC 응대 예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채워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이거부터 딱 받아보시면 아마 여기서 다 많이들 끄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미 줄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 기반으로 그냥 채워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점점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고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품 구매 프로세스 관리 들어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된 부분 이거 지워주시고 저는 여기 보이시는 전체 페이지로 열기 눌러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업무 단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아까 역순으로 진행을 했었죠. 새 페이지 눌러서 이번에도 그냥 역순으로 한번 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위에 있는 내용 먼저 전부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냥 그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그냥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다 날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휴지통으로 이동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업무 단계를 다시 역순으로 쭉 적어봤습니다. 보면 홈택스에서 회계 신고에 대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고 신고를 위한 요청을 홈택스에 보내고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과정도 거치고 회계 신고를 위한 자료 수집하고 메인 매출 발생 결과로 회계 신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메인 매출 발생하고 구매 발생하고 발주서 확정되고 발주서 생성되고 판매 발생 주문서 확정 주문서 생성 확정 협의 생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이 자동화 분류 단계에서 살펴보면 자동화가 아니라 이건 다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집한 자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부분만 이제 자동화 절대 불가로 해서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나 MD분들이 실제로 직접 보고 확정을 하는 단계가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 신고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으로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대화를 통해서 대표님들과 만들면서 조금 이거는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AI를 써서 만들 수도 있고 코드를 쳐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면 절대 AI로 구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로 구현한 건 계속 무한정으로 내가 무료로 똑같은 로직을 반복시킬 수 있지만 그 로직을 AI한테 맡기게 되면은 비용도 엄청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로직은 실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AI는 어쨌든 간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AI로 이런 것들을 절대 처리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로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시스템으로 구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새는 코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진 시기이기도 하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소개해주는 뭐 AI로 코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시청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컨설팅을 해서 진행을 드렸냐? 여기 보시면 되게 독특한 로직이 있습니다. 고객과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견적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구매 요청한 상품과 결이 유사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소개한다. 이 부분은 고객한테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화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과 결이 유사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조사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품만 그냥 몇만 개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이걸 직접 찾거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결이 유사한 상품을 찾는다? 이런 거는 사실 AI가 목록 리스트업을 쫙 해서 보고 사람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완전 자동화하고 그리고 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유추한다. 이 단계도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이 본 다음에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사람이 보면서 추천을 드리면 되겠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 따로 그러니까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더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객이 둘러본 상품 데이터를 조회한다.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두고 오류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주문 요청이 발생하고 회원이 활동하고 하는 것들은 다 어쨌든 간에 시스템상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 구현 필요라 자동화 절대 불가. 이 부분은 입력해야 할 값, 판단 기준, 처리 방법, 출력해야 할 값, 이런 것들을 사실 크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걸 AI로 자동화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자동화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만 이 옆에 있는 값들을 채워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과 결이 유사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조사한다. 입력해야 할 값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의 활동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연령, 나이, 이전 주문건들을 모두 AI에 넣고 AI에 넣는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과 결이 유사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상품을 조사한다. 이거는 아래에서 나온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 정보 플러스 상품 카테고리, 상품의 태그 값들을 AI에 넣고 추천 상품 AI에 넣는다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입력된 값들을 기준으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상품이 추천되는지 고객 주문 결과를 살펴보며 프롬프트를 수정한다. 실제로 우리가 추천한 걸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사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처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입력받은 값을 기준으로 AI가 추천할 상품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가 보기 편하게 목록 형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 방법을 적어주시고 출력해야 할 값은 추천 상품 목록이 되겠네요. 다음에 담당자가 필수로 검토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판단하기에 별이 안 맞거나 추천했을 때 고객 경험이 떨어질 것 같은 퀄리티가 낮아 보이는 상품은 목록에서 제외한다. 이런 퀄리티가 낮은 상품이 혹시 추천될 수도 있잖아요. 상품 자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걸러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KPI를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KPI를 결정을 하실 때는 우선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추천 상품의 상품 구매율이 3%를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를 달성했을 때 이 KPI,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할 도구를 살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할 때 클로드가 추천을 제일 잘 해줬던 것 같아서 클로드를 활용해서 추천을 받는다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성공 기준은 별이 유사한 상품들이 추천된 우선 추천만 되면은 이 AI 완전 자동화는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들이 추천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디벨롭하는 건 차차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를 쭉 같이 한번 채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거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AI 자동화가 가능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서 뭔가 어떤 로직 하나만 딱 정하는 거예요. 저처럼 예를 들어서 상품 구매 프로세스 관리만 목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AI랑 이제 소통하시면서 보통 만드시잖아요.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쭉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AI한테 이거를 스스로 판단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링크 자체를 복사하셔가지고 클로드 여시고 코워크 같은 거 하나 여신 다음에 새 작업 만들어 볼게요. 이 링크 던지시고 물론 이 노션이 이 클로드에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정 가셔서 여기 보시면 커넥터 있거든요. 커넥터 누르시고 맞춤 설정 거기서 이렇게 노션이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안 되어 있으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커넥터 둘러보기에서 노션 검색하셔서 이렇게 노션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에 내가 자동화할 부분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할 부분을 분리해뒀는데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이거 각 단계를 HTML로 구현해줄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각 단계를 HTML로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줄래? 라고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를 목업으로 받아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뭔가 자동화를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AI가 답변하는 부분은 클러드-키 명령어를 사용해서 AI가 직접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이걸 구현할 때 내가 해줘야 하는 부분은 따로 알려주면 내가 진행해볼게. 이렇게 전체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목업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AI가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결과를 나오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좀 따라해볼 만 하셨나요? 아, 진짜 여기까지 오시면은 진짜 상위 0.1%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상위 0.1%. 저는 이 영상 만들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몇 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본인들의 문제를 지금 좀 해결하는 걸 시도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전 좀 걱정돼요. 진짜 잘 쪼개셨을까? 사실 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거 AI 자동화로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걱정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많은 영상들을 좀 만들어 둬서 제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솔직히 가장 좋은 건 예시에서 보여드린 그 대표님처럼 그냥 사실 그냥 컨설팅 한 번만 받아보시는 게 제일 명확하게 되기는 하실 겁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좀 숙련도가 생기긴 하실 텐데 시간이 좀 없으신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AX 컨설팅 하시는 게 돈 진짜 아끼는 길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게 더. 여러분들의 시간이 돈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단점인데 바로 시간의 한계입니다. 영상은 이미 준비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솔직히 뭐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하면 6시간 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줄글 막 설명하면서 그 만화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 만나서 6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줄글 쭉 쓰시면서 되게 쉽게 써서 나는 바로 이 영상으로 넘어왔는데라고 하신 분들 있죠. 사실 저는 조금, 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간단한 문제라면 금방 끝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진짜 내 문제야 라고 해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빨리 끝났다? 저는, 네, 조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컨설팅 신청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컨설팅이 이제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상태에 맞는 컨설팅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하지만 또 뭐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 보여드리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도 없는 내용 그냥 계속 아까 전에 솔직히 그 구매 사례도 공감 하나도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 보시다가 이거 진짜 뭔가 좀 더 명확하게 듣고 내 문제를 진짜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문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링크는 넣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AX 컨설팅 신청하시고 그냥 문제 깔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면 다음번에는 본인 스스로가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신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